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빛도 없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오늘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떠나기를 거부하는 이분, 대부분은 이제 떠나기를 거부하고 이제 오늘 소개해드리신 이분들은 떠나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런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일론 머스크입니다. 17세에 떠났으니까. 이 젊은 엄마가 영화할 수 있으면 또 여러분들 생을 그렇게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해서 다시 일어서는 것이 쉽지가 않지만 또 다르게 생각해 보게 되면은 한 40까지 여러분들 남아프리카 공화국 살았으면은 나머지 한 50년 정도는 다른 나라 특히 미국에 살아보는 것도 괜찮은 거죠. 이 애들의 앞날에 얼마나 복이 따르겠습니까? 엄청난 복이 따르겠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여러분들 이 꼬마 깃발을 워낙 여러분 높게 들어가지고 배꼽이 나올까 말까 나이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한 대여섯 정도 됐겠죠. 얼마나 복받은 인생들입니까? 엄마가 선택을 한 거죠. 엄마가 그냥 선택을 여기 이제 이분은 이제 가지 않기로 조상 대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의 행정명령의 1번 난민들이기 때문에 차관들이 다 나와서 이렇게 환영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두려우니까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니죠. 3월 7일 날 트럼프 대통령은 남아프리카에 박해받는 백인 농장주들과 가족을 위해서 미국 시민권으로 가는 빠른 길을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프리카인은 일반적으로 자국 외 지역에 거주하고 과거 또는 박해로 인해 귀국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미국의 난민으로 입국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난민 자격이 굉장히 엄격해졌는데 아주 예외적으로 여러분들 이걸 인정한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 사람들은 미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대단히 큰 결정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 토지 법안이 여러분들 1월 23일 날 통과돼 가지고 공공목적으로 토지를 그냥 수용할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겁니다. 80% 여러분들 인구의 8에서 10%밖에 되지 않는 백인들이 농지의 이런 85%를 갖고 있으면 그 세상이 안 뒤집어지겠습니까? 뒤집어지죠.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은 토지 계획을 하는 거죠. 토지 계획을 한다는 게 딴 게 뭐 그냥 빼앗는 거겠죠. 조국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계약 관계지 않습니까? 감정적인 애착의 대상도 될 수 있지만 계약이잖아요. 국가하고.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다르게 해석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국가와 개인 사이의 이름들 맺어진 계약으로 보니까 국가라는 것을 국적이라는 것을 뭐 좀 다르게 보시는 분도 안 계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분 사연을 한번 여러분 보시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이민을 가고 싶다고 말하는 남아프리카 농부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남아프리카 여러분들 삶이 조금 넉넉하기 때문에 아프리카너 인권단체들도 아프리카를 떠나는 것보다 자국의 상황을 해결하는 데 더 집중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상황이 나아질 거로 보니까 이분들은. 그 차이가 큰 거죠. 남아프리카의 백인 농장주들의 상황이 나아질 거로 볼 거냐 아니면 점점 더 악화될 거로 볼 거냐 그 두 개의 차이인 거죠. 이분들입니다. 이분들. 글로버와 아내입니다. 헬레나 이제 본인 농장에 있는 주거지입니다. 아프리카너입니다. 아프리카너. 화란계겠죠. 말리처 글로벌러는 여기가 제 조국입니다. 아버지 쪽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9번째 세대인 겁니다.
어머니 쪽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 10번째 세대인 겁니다. 트럼프가 우리를 지지해 주는 것은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판단은 각자가 이제 알아서 지는 거죠. 토지가 여러분 그렇게 불균등하게 여러분들 분배가 돼 가지고 혁명이 안 일어날 수 없는 거죠.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구가 6,300만인데 그중에 이런 백인계가 7%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나 프랑스 위그노 계통의 아프리카너는 백인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죠. 나머지 3분의 1은 영국계겠죠. 대개 아프리카너라고 칭해지는 분들은 보수적이고 신앙심이 깊은 분들이라고 합니다. 이분입니다. 글로벌러의 아버지는 정부의 토지개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일부 토지를 정부에 넘겼고 장인은 농장 침공으로 살해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수백 년 된 토지 분쟁이 해결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해결되기 나는 어렵다고 보는 거죠. 레바논이 나아질 수 있느냐 불가능한 거죠. 기독교와 여러분들 이슬람계가 공존하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한 겁니다. 수백 년 된 토지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분의 자제분이 3명인데 아들이 3명인데 아들 3명도 모두 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름들 체류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부모의 판단이란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판단은 어디서 나오냐 전망에서 판단이 나오는 거죠. 여기에 아프리카너인 글로벌러 씨는 남아프리카 상황이 더 나아질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머무르겠다고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다른 거죠. 친구들과 가족들을 모두 떠나 짐을 싸서 떠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1960년대 농장 거실에 아내 헬레나와 함께 앉아 농장의 푸른 들판이 발크로 펼쳐져 있습니다. 한 10명 정도의 흑인을 고용해 가지고 여러분들 농장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 체제가 오래 유지되겠냐 내가 볼 때는 오래 유지되기가 힘들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 차이가 분명히 나눠지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 호불호를 여러분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람이 기로에 섰을 때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 그것은 전망과 그다음에 선택인 거죠. 친구들과 가족들을 모두 떠나 짐을 싸서 떠나는 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나아지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굉장히 악화가 될 거다 이야기죠. 농장 거실에 아내와 앉아서 바라보는 그 시간들이 그렇게 오래 안 갈 거라 보는 거죠.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야기할 수 없는 본인이 여러분 책임지는 겁니다. 결국은. 가족 여러분 사진들인 겁니다. 9세대를 살았으니까 이렇게 어렵게 여러분들 개척한 겁니다. 흑인이 80% 정도 되니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 지금까지 여러분들 그냥 혁명 안 일어난 것만 다행인 거죠. 남아프리카의 많은 도시와 마을과 마찬가지로 정착민에서도 인프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벌써 악화되고 있는 겁니다. 우체국은 작년에 문을 닫았습니다. 글로벌의 어머니와 이모가 지역 농부들이 기부한 땅에 시작한 클리닉은 노후화됐습니다. 어머니가 의사나 간호사 역할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흑인 거주지에 사는 10명의 여러분들 흑인들을 고용해 가지고 이제 농사를 진행하는데 이거 제가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인프라가 지금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살해당하고 난 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글로벌러 씨하고 헬레나가 이야기를 나눴지만 결국 남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세 아들 가운데 누구도 땅을 경작하는 데 관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제안을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이걸로 그냥 이렇게 선택하는 겁니다. 제 같으면 이렇게 선택 안 했겠거든요. 아이들이 안 나가려고 하더라도 아이들 다 밖으로 내보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일론 머스크 어머니가 선택한 것이고 일론 머스크가 선택한 거거든요. 그게 상황을 전망하는 거하고 현재를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냉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전히 이곳의 땅을 둘러싼 수세기에 걸친 분쟁을 진정시킬 수 있다고 글로벌러 씨하고 헬레나 씨가 믿는 겁니다. 이 차이인 거죠. 그래서 오늘 다루는 겁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것은 글로벌러가 원하지 않는 선택입니다. 평생 영어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단호히 내보내겠죠. 왜냐하면 앞이 안 보이니까.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왔는데 일생에서 이런 기회가 안 오는 데 있죠. 일생에서 이런 기회가 안 오는데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이 등장해 가지고 일론 머스크 이름 충고를 해 가지고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데 남아프리카 백인 소수민족은 인종차별 정책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모든 잘못에 대해 정부가 희생양으로 몰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농부들은 보호인을 죽여라 농부를 죽여라 같은 구호를 통해 폭력을 선동하는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3월 20일 날 X에서 반 아파르트헤이트 구호인 킬드 보호 구호 보호인을 죽이라는 구호에 대해 게재했습니다. 이 구호는 최근 몇 년 동안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좌파 정치인들에 의해 반복되고 있습니다. 희생양을 삼는 겁니다. 희생양을. 부자들을 희생양을 삼고 아프리카너들을 희생양을 삼는 겁니다. 이걸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의 평안한 일상이 얼마나 여러분들 계속되겠습니까? 계속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엄청난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머스크와 트럼프 모두 백인 소유 농장의 폭력적인 침입에 집착하는 건 보이지만 흑인 남아프리카인들은 훨씬 더 높은 비율로 지금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머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기회가 여러분들 열렸는데 이분들은 그냥 상황이 나아질 거니까 그냥 여기 살자 이렇게 여러분 결정한 것이고 이 젊은 어머니하고 아버지들은 떠나기로 결정한 겁니다. 애 2명을 데리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